그곳에서 62세의 병철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산악회의 한 회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철이 혼자 김밥을 먹는 민서 옆에 앉았죠.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병철은 늘 뒤에서 걸으며 민서를 지켜봤고 민서는 그런 병철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죠. 병철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은 후 조용한 바위에 앉아 병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전 나이가 많아요. 민서 씨보다 12살이나 많죠. 민서는 병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병철 씨가 좋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병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서가 갑자기 말했죠. 그런데 병철 씨, 우리가 연인이 되는 게 맞을까요? 병철이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병철 씨를 보면 가슴이 뛰고 행복해요. 하지만 전 이미 한 번 실패했어요. 결혼도 사랑도 다시 그런 관계를 만들기가 두려워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우리 연인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특별한 친구요. 병철 씨와는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이기적인가요? 하지만 병철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은 쉽지 않았을 텐데 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나이에 뜨거운 사랑을 하기엔 이미 많은 걸 겪었잖아요. 두 사람의 눈빛에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서서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뭉클했고 병철은 이런 민서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힘껏 안아주었어요. 50살에 만난 두 사람, 산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민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50살, 요가 강사, 이혼한 지 3년, 그리고 오늘부터는 산악회 회원. 새로운 꼬리표가 하나 더 붙었죠. 왜 하필 산이야?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서처럼 몸매가 좋은 사람이 굳이 흙투성이가 되는 산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시선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요가 수업에서도, 카페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늘 따라오는 그 시선들이 피곤했습니다. 산은 달랐어요. 산은 민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굴이 예쁜지 관심이 없었죠. 그저 묵묵히 받아주기만 했습니다. 집결지인 시청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5, 60대. 밝은색 등산복을 입은 그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민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 신입 회원이시구나? 회장이라는 사람이 크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네, 오늘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쪽으로 오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회장은 민서를 회원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순간 여러 시선이 민서에게 쏠렸어요. 특히 여성 회원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죠. 민서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구나. 하지만 그때였어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산은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돌아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흰 머리,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따뜻한 미소. 아, 병철 씨. 이분이 오늘 새로 오신 민서 씨예요.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병철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반갑습니다. 전 김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서예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민서는 병철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 산을 오래 탄 사람의 손이었죠. 버스에 올라탔을 때 민서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병철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되시죠? 네, 조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3년 전이었죠. 병철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년이면 꽤 오래 다니셨네요? 아내가 떠난 후부터요.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민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산행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완만했던 길이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민서는 요가로 단련된 체력이 있었지만 산은 달랐어요. 숨이 차올랐죠. 잠깐 쉬어 가실까요? 병철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산에서는 자기 페이스가 가장 중요해요. 병철은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민서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물을 받았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숨이 편해졌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발 아래 펼쳐진 풍경, 구름 사이로 보이는 마을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답죠. 병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를 바라봤어요. 병철은 먼 산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하산길에 들른 막걸리 집에서 회원들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서 씨 정말 체력이 좋으시네요. 요가를 해서 그런가 봐요. 요가 강사시라고요? 어쩐지 몸매가. 한 남자 회원의 말에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김 회원님, 그런 말씀은 실례예요. 병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과는 달랐어요. 남자 회원은 멋쩍게 웃으며 사과했죠. 아, 죄송합니다. 칭찬하려고 한 건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회장이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 오늘 신입 회원도 왔으니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하지만 민서는 한 구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정숙이라는 여자였어요. 50대 후반. 산악회의 고참 회원이라고 했죠.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서 씨는 결혼하셨어요? 정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이혼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외로우시겠네요. 그래서 산악회에. 정숙의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알아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산이 좋아서 왔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정숙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민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똑같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철의 따뜻한 손, 그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그 순간, 모든 것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지? 민서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더 이상의 감정은 사치야. 그저 좋은 산악회 선배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웠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한 그 느낌.
설렘이라는 것이 다시 싹트고 있었어요. 병철도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3년 동안 아무 감정 없이 살았는데 아내가 떠난 후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민서라는 여자. 강해 보이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그녀.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것 같은 그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냥 동정심이겠지. 병철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서의 미소가 그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그날 밤 민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산악회에 처음 갔다. 예상대로 시선들이 불편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다. 병철이라는 사람. 그는 달랐다. 왜 달랐을까? 모르겠다. 다만 그의 곁에 있을 때는 편안했다. 이런 마음 위험한 걸까? 펜을 내려놓은 민서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씨라고 했죠. 다음 산행이 기다려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다시 만날 그 사람이 기다려졌습니다. 민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2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이제 산악회의 정식 회원이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을 올랐고 자연스럽게 병철과 가까워졌죠. 서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1박 2일 산행. 설악산 자락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정이었죠. 날씨가 걱정이네요. 버스 안에서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일기예보에는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죠. 괜찮아요. 비 오는 산도 운치 있잖아요. 병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 사람을 빼고는요. 정숙은 뒤에서 2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산행은 순조로웠습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난 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서둘러야겠어요. 회장의 외침에 모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민서는 미끄러운 바위를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그때 발이 미끄러졌어요. 순간 몸이 기울었죠. 조심. 병철의 손이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민서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괜찮으세요? 네, 감사해요. 2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빗속에서도 병철의 눈은 따뜻했어요. 민서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모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수건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아늑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 거실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벽난로도 있었죠. 저녁 식사는 즐거웠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준 산채 비빔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막걸리. 모두들 비에 젖은 피로를 잊고 웃었습니다. 병철 씨 예전에 선생님이셨다면서요? 한 회원이 물었어요. 병철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어요. 35년 동안요. 와, 대단하시네요. 제자들이 많이 찾아오겠어요. 가끔요. 다들 바쁘게 사니까. 병철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그의 손을 보았어요.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인 손. 혼자 살아온 시간이 느껴지는 손이었죠.
저녁 9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꺼졌어요. 게스트하우스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죠. 아이고, 또 정전이네. 주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비 오면 가끔 이래요. 분전함이 문제인데. 제가 한번 볼게요. 병철이 일어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손전등을 건네주었어요. 밖에 있어요. 처마 밑에.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병철이 나간 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어요. 민서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했죠. 10분이 지났지만 병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민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병철이 들어왔는데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해결했어요. 곧 들어올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불이 켜졌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민서는 병철의 모습에 놀랐어요. 우비도 없이 나갔다가 비를 다 맞은 것이었죠. 왜 우비도 안 입고. 민서가 다가가려는 순간 정숙이 먼저 수건을 들고 병철에게 갔습니다. 어머, 병철 씨. 이거 닦으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정했어요. 민서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뭔가가 꼬이는 느낌이었죠. 괜찮아요. 제 방에 수건 있어요. 병철은 정숙의 수건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보았어요. 민서 씨, 담요 필요하세요? 밤에 추울 것 같은데. 민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병철은 자기 가방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서에게 건넸어요. 제거 여분이에요. 써도 괜찮으시면. 담요를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민서의 숨이 멎었죠. 병철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철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정숙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질투의 불꽃이 일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손에 든 수건이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민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철이 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지만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의 손길이, 그의 눈빛이, 그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죠. 이러면 안 되는데. 민서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죠.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어요. 민서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그런데 거실에는 이미 누군가 있었습니다. 병철이었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죠.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슬퍼 보였죠. 잠이 안 오세요? 민서의 목소리에 병철이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민서 씨. 깨웠나요? 아니에요. 저도 잠이 안 와서.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젖은 나무들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내가 좋아했어요. 비 온 뒤의 밤을. 병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주기만 했죠. 같이 산도 많이 탔어요. 이런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자주 잤고요. 그때는 행복했는데.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그리우시죠? 네. 하지만 요즘은 괜찮아요. 병철이 민서를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서 씨 덕분에요. 민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병철을 바라보기만 했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저도요.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병철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조금씩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민서는 병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두 분이 여기 계셨네요? 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숙은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물 마시러 나왔어요. 민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정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한밤중에 둘이서요? 목소리에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습니다. 병철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연히 만났을 뿐이에요. 저도 이제 들어가려고 했고요. 병철은 민서를 한번 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도 서둘러 물을 마시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정숙만 거실에 남았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고 보자.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정숙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젯밤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가봤는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민서와 병철에게 쏠렸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민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연이 참 많네요. 버스에서도, 산행 때도, 어젯밤에도. 정숙 씨, 그만하세요. 병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사라졌어요. 정숙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하산길은 무거웠습니다. 민서와 병철은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다른 회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특히 정숙이 퍼뜨린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모두가 어색해했습니다. 민서의 마음이 아팠어요. 겨우 찾은 작은 행복이 깨지는 것 같았죠. 병철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버스에 오르기 전 병철이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왜 사과하세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서는 병철을 보았어요. 그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죠.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철 씨 잘못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조심하면 되죠. 우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졌다는 것을요. 게스트하우스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등산복을 입은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산행인데 가고 싶으면서도 가기 싫었어요. 병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시선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무서웠죠. 그냥 안 가면 어떨까? 민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철의 목소리였죠. 천천히 가면 오래 간다. 민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자.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병철을 찾았어요. 그는 버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배낭을 정리하고 있었죠. 여전히 스트랩을 한 칸 여유 있게 조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철도 민서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병철이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민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민서 씨 오늘도 오셨네요.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서도 밝게 대답했어요.
네, 산이 부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숙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가 따가웠어요. 버스에 올라탔을 때 민서는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철 옆이 아닌 앞쪽 자리였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었어요. 병철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다른 사람이 병철 옆에 앉았어요. 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병철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아요. 병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귀는 저절로 그들의 대화를 따라갔죠. 산행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청계산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라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민서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철이 뒤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음이 무거우니 몸도 무거워진 것 같았죠. 점심시간 큰 바위턱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김밥을 꺼내 먹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병철이었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병철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뭘 보나요? 같이 밥 먹는 것 뿐인데. 병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민서는 작게 웃었죠. 맞아요. 그것뿐이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했죠.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요. 병철이 갑자기 말했어요. 뒤에서 걷는 걸 좋아해요. 왜요? 뒤에서 보면 더 많은 게 보여요.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병철이 민서를 봤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안전한지도 볼 수 있고요. 민서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억누르려 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병철 씨, 쉿. 병철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순간만 즐기면 돼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죠. 하산길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돌계단을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발밑에 돌이 흔들렸습니다. 몸이 기울었죠. 순간 민서는 넘어질 뻔했어요. 조심. 병철이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민서의 팔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민서는 병철의 품에 안겼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철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민서처럼요. 괜찮으세요?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걱정으로 가득한 눈, 민서를 꼭 안고 있는 팔,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서가 대답했을 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또 이러고 있네요? 정숙이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위험해서 도와준 거예요. 병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너무 자주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정숙의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들렸죠. 민서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정숙은 씩 웃으며 앞서갔습니다.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거렸죠. 하산 후 슈퍼 앞에서 해산했습니다. 민서는 음료수를 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병철도 따라 들어왔죠. 커피 한 잔 할래요? 병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서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회원들은 이미 떠난 후였죠.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슈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캔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서 씨, 병철이 말했어요. 저는 조급하지 않아요. 민서가 병철을 봤습니다. 그는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아니, 천천히 가야 해요. 우리 나이에는 민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병철이 우리라고 말한 것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도 그래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연락처를 묻지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을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깨달았다. 내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병철이 좋다. 그의 따뜻함이, 그의 배려가, 그의 모든 것이 좋다. 하지만 두렵다. 정숙의 시선이, 사람들의 말이. 그래도 천천히 가보려 한다. 병철이 말했듯이 한편 정숙은 집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산악회에 새로운 여자가 있는데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병철 씨를 유혹하고 있어. 맞아, 김병철 씨. 언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정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도와줘. 그 여자 좀 쫓아내야겠어. 네 번째 산행날이 밝았습니다. 민서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맑았어요. 병철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민서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시선이 이상했죠. 민서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민서 씨, 회장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정숙 씨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회장의 말에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서 씨가 병철 씨를 유혹한다고. 그것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죠.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병철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병철이 민서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서 씨, 병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어요. 병철의 눈은 따뜻하면서도 강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요. 우리라는 말에 민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요. 다섯 번째 산행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화면에는 병철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겨우 받은 번호였어요. 문자를 보낼까 말까? 민서는 1시간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산악회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어요. 민서를 보는 시선들이 날카로워졌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철이었어요. 민서 씨, 내일 산행 오시나요?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야죠. 산이 부르는데요. 다행이에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병철이 먼저 연락해 준 것이 고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집결지는 어수선했습니다. 정숙이 여러 회원들과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나타나자 대화가 뚝 끊겼죠. 모두가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가 인사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적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죠. 민서 씨, 병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다가와 민서 옆에 섰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병철이 크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듣도록 한 것 같았어요. 몇몇 회원들이 수군거렸지만 병철은 신경 쓰지 않았죠. 오늘의 목적지는 북한산이었습니다. 가파른 코스였어요. 바위가 많아서 위험했죠. 민서는 요가로 단련된 균형 감각을 발휘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서 씨, 이쪽으로 오세요. 지름길이에요. 정숙이 옆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길은 너무 좁고 위험해 보였죠. 괜찮아요. 정규 코스로 갈게요. 민서가 거절하자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점심시간 정상 근처의 평평한 바위에서 쉬게 되었어요. 민서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김밥과 과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숙이 다가왔죠. 민서 씨, 이거 드세요. 산에서 채취한 버섯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정숙이 건넨 버섯을 보고 민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색깔이 이상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왜요? 제가 주는 게 못 믿어오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서는 난처했죠. 바로 그때 병철이 나섰습니다. 그 버섯, 독버섯 같은데요. 병철이 버섯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화경버섯이에요. 먹으면 안 됩니다. 정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몰랐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숙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았죠. 하산길에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좁은 능선을 지나는데 안전 로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민서가 로프를 잡으려는 순간 병철이 소리쳤습니다. 잡지 마세요. 병철이 달려와 민서를 막았어요. 그리고 로프를 확인했죠. 로프가 거의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킨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회장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로프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이런 짓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오갔어요. 민서는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피했죠. 정숙 씨, 병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까 민서 씨에게 그 길로 가라고 했죠? 그리고 독버섯도 줬고요. 우연이에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 로프는요? 병철이 계속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퇴직 교사의 위험이 느껴졌죠. 전 몰라요. 정숙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로프를 자를 수 있는 칼이었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숙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정말로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전 그저 병철 씨가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 병철 씨를 10년째 좋아했어요. 그런데
민서 씨가 나타나서 다 빼앗아간 것 같았어요.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숙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해치려고 하다니. 회장이 엄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는 오늘부로 산악회에서 제명입니다. 정숙은 울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하산우, 민서와 병철은 주차장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요. 두 사람만 남았죠. 무서웠어요.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병철이 민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병철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민서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났죠. 병철 씨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도요. 민서 씨가 다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병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민서 씨, 병철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숨지 말아요. 민서의 가슴이 뛰었어요. 병철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네.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노을이 비쳤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0살. 여전히 아름다운 나이였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나이였죠. 섹시하다는 게 죄는 아니야. 민서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죄가 아니야.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철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정말 힘드셨죠? 푹 쉬세요. 내일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좋아요. 내일 봐요. 민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많은 일이 있었다. 정숙의 질투와 위험한 행동. 하지만 병철이 지켜줬다. 이제 알았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내일이 기다려진다. 병철과 함께할 내일이. 한편 산악회 회장은 집에서 아내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질투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야.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민서 씨와 병철 씨는 잘 어울려.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맞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 행복하면 그만이지. 다음 날 민서와 병철은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일은 잊어요. 병철이 말했어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좋았어요. 혼자가 아닌 둘.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했죠. 천천히 가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초여름이 왔습니다. 정숙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어요. 산악회는 평화를 되찾았고 민서와 병철의 관계를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오늘은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병철과 나란히 걸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말하는 회원들이 많았죠. 힘드세요? 병철이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병철 씨랑 같이라서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쳤어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민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병철이 손으로 민서의 머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죠. 고마워요.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병철은 미소만 지었어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구름 위에 선 것 같았어요. 발 아래로 온 세상이 펼쳐져 있었죠.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름다워요. 네. 정말요. 병철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풍경이 아닌 민서를 보고 있었어요. 민서는 그것을 알고 얼굴이 빨개졌죠. 점심을 먹은 후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바위에 앉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민서와 병철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죠. 민서 씨, 병철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민서는 병철을 봤어요. 그의 눈에 불안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 나이가 많아요. 민서 씨보다 12살이나 많죠. 그리고 병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요? 민서 씨는 아직 젊고 아름다워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의 가슴이 아팠어요. 병철이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죠. 병철 씨,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병철 씨가 좋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우리 둘 다 혼자였잖아요. 이제는 함께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병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민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철 씨, 저는 우리가 연인이 되는 게 맞을까요? 병철이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는 계속 말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병철 씨를 보면 가슴이 뛰고 행복해요. 하지만 민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민서의 머리카락이 다시 흩날렸죠. 개인적인 감정은 여기서 그만 갖고 싶어요. 병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민서는 서둘러 말했죠. 오해하지 마세요. 병철 씨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 연인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특별한 친구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이미 한 번 실패했어요. 결혼도 사랑도. 다시 그런 관계를 만들기가 두려워요. 하지만 병철 씨와는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이기적인가요? 병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불안했어요. 병철이 화를 낼 것 같았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런 말은 쉽지 않았을 텐데. 해주셔서 고마워요. 민서가 놀라서 병철을 봤습니다. 화 안 나세요? 왜 화가 나요? 민서 씨가 진심을 말해준 건데. 병철이 민서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이에 뜨거운 사랑을 하기엔 이미 많은 걸 겪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이해와 공감이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그럼 우리,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처럼 남아요. 병철이 대답했어요.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지만 매일 새롭게. 민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네, 산처럼 남아요. 우리,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포옹을 하였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뭉클거렸습니다. 병철이는 이런 민서를 더욱 가슴 깊게 이해를 해주었어요. 나를 힘껏 세게 안아주었어요.
하산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병철이 앞서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천천히 오세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서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네, 천천히 갈게요. 하산길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서와 병철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편안한 거리였죠. 회장이 두 사람을 보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저 두 사람 참 잘 어울려. 그러게. 연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해 보여. 때로는 그런 관계가 더 오래가는 법이지. 막걸리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정숙은 초라해 보였죠. 2달 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모두들.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민서 씨, 병철 씨. 정말 미안해요. 민서는 정숙을 봤습니다. 미움이 아닌 연민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병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잊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회장이 정숙에게 막걸리 잔을 건넸어요.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 아니에요. 전 다른 산악회에 들어갔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정숙은 민서와 병철을 봤습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정숙은 떠났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무겁지 않았죠.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민서와 병철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작게 웃었죠.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모양을 배웠어. 사랑이 꼭 소유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병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서 씨와 함께여서 행복해. 연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병철이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요. 민서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년 후, 민서와 병철은 여전히 산악회에서 함께했습니다. 연인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가까웠어요.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했죠. 민서 씨, 이번에 히말라야 트레킹 가실래요? 병철이 물었습니다. 히말라야요?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 방식대로. 민서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두 사람은 손을 마주쳤습니다. 악수였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배낭 스트랩을 조이는 방식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민서는 꽉 조였고 병철은 한 칸 여유 있게 조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개성이었죠. 서로 다르지만 조화로운. 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었어요. 봄에는 꽃을, 여름에는 초록을,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눈을. 민서와 병철도 그랬습니다. 산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지만 매일 새롭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들이 찾은 행복이었습니다.